안녕하세요, 봄이아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공부해볼 이야기는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 기아라는 기업이에요. 먼저 이야기 앞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증시는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최근 미증시가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매물이 출하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진 거죠. 결국 여전히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시사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뉴욕 연은 총재와 이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앞으로 두 번의 FOMC에서 50pp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고요. 반대로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애틀란타 이 연은 총재가 주장했듯이 75bp 금리 인상을 무기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결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인플레 억제를 위해 경제를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50bp를 주장했던 윌리엄스 총재도 성장률이 둔화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경제는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였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기자회견에서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결국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회를 논의 중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억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는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최근 거를 하나 보니까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거 제가 어제 엊그제였나요? 영상에 담아드렸었는데 이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처럼 전월 발표치를 하회할 경우에 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맞물려서 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하향 안정될 수 있다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내용이 맞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미증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바닥을 찾기 위한 반발 매수세가 컸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 연준 인사들의 이 릴레이성 매파적 발언, 그리고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 중국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었죠. 결국 이 세 가지 외에는 크게 새로울 것이 없었던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드려본다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려운 내용이 있으셨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도 하고 경제도 알고, 그쵸? 자, 시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바로 기아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트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85,000원 부근에서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이 기술주들이라던가 이런 성장주들이 굉장히 낙폭이 과대했었죠. 그런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상승 연출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현재도 1.3%대 상승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자동차, 이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재작년부터 계속 골머리를 앓게 했던 부분이 뭔지 다들 혹시 알고 계시죠? 바로 반도체 이 수급과 원자재 비용 상승, 그리고 물류비 상승 등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익률 저하였어요. 먼저 반도체 수급 관련부터 살펴보면 작년 한 해 이 완성차 업체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의 불균형으로 지속 생산 차질을 겪었었잖아요. 이 부분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왜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 기업들은 차량용 반도체가 결국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생산을 줄이고 있어요. DBHT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 수준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여가라든지 근로 확산에 따라서 이 IT 제품의 수요가 급증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제가 이거는 기사를 찾아본 건데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혹시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저도 이거 기사를 보고 좀 놀랐는데 12억 5천만 대더라고요.
반면 지난해 전 세계 완성차 업계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7천만 대 수준밖에 이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나 생산량을 봤을 때 차량용 반도체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고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돈 되는 장사를 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도 장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돈 되는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고 싶어 하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원자재 비용 관련해서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자동차용 강판값이 톤당 15만원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과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 네온과 팔라듐 가격이 급등했었잖아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비용 상승이 완성차 업체들의 이 실적에 압박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상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는 결국 이 완성차 업체들의 차량 가격으로 상쇄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최근 연식 변경 모델들의 출시 가격대가 기존 모델보다 높게 책정되는 이 카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러한 가격 인상은 현재 자동차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감안했을 때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미미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백오더 물량이 100만 대를 초과한 상황이에요.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생산하는 즉시 판매가 되면서 압도적인 대기 수요 앞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이탈은 없을 거라는 거죠.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올해 가격 인상은 이 원자재 가격의 정상화 시기 이익률을 확대하는 이런 효과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투자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을 저는 세 가지로 짚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반도체 공급의 점진적 개선 부분인데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1위 기업 다들 아시죠? TSMC.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올해 차량용 반도체 공급 개선을 위해서 중국 난징에 있는 캐파 증설이 하반기에 마무리가 된다고 해요.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차량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7에서 13%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이어진 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차질을 고려한다면 단기간 내에 정상화는 힘들지만 현재 낮은 재고 수준에서 점진적인 생산량의 회복은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역설적인 고수익성을 유지한 상태로 판매량을 늘려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1분기 영업이익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었죠. 먼저 1분기 보시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OPM은 8.8%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OPM이라는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영업이익률. 자, 여기서 완성차 업체를 둘러싼 이익률 저하 리스크를 볼 때 긍정적인 포인트로 볼 수가 있는데요. 1분기 생산 실적이 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연내 최저점을 감안할 경우에 점진적으로 생산이 정상화가 된다면 향후 더 높은 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특히 이 SUV를 중심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글로벌 완성차 생산이 정상화될 경우에 반대급부로 이 딜러 인센티브가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믹스 약화로 수익성이 저해될 수도 있지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현재 100만 대 수준의 백오더 이야기를 드렸었죠. 재고 확충 수요를 감안한다면 올해 기아는 수익성 부분에서는 견조한 지속세 또는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PBV 전략 체계인데요. 이 PBV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을 해서 2030년까지 글로벌 1위 자리를 노리겠다고 언급한 점이에요. 딜리버리와 모빌리티 수요가 향후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해당 시장들의 운송수단을 공급할 B2B 시장에 여기 성장성에 주목하면서 시장 선점을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이 니로나 레이의 파생 모델들을 통해서 조기에 시장 진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25년 이후 전용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파생 모델을 통해서 이 PBV 시장 진출은 다소 시범적인 면모가 있지만 해당 시장이 단순하게 차량 제공만이 아닌 통합 솔루션에 가까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용 플랫폼을 출시를 했을 때 이 BEV,
이 성능 및 제원 비교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기아가 대체적으로 이 EV6라는 제품이 굉장히 긍정적이더라고요. 보시면은 현대 아이오닉 5 요즘 많이 돌아다니죠. 아이오닉 5 그리고 BMW, VW, 테슬라, 뭐 벤츠 글로벌 쟁쟁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배터리 용량을 놓고 봤을 때는 기아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폭스바겐을 제외하고는 크게 밀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테슬라 이 모델 3보다는 오히려 더 배터리 용량이 높고요. 그리고 제로백에서도 오히려 국내 이 현대라던가 기아 차들이 굉장히 제로백도 타 기업들보다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고 속도 면에서는 185km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이 테슬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시면은 이 전기차 하면은 주행거리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쓰시잖아요. 현대 아이오닉 5와 비교했을 때 20km가량 더 이렇게 늘어난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폭스바겐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BMW라던가 이런 테슬라, 벤츠보다는 우위에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 성능 대비했을 때 저는 사실 이 가격적인 측면도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급속 충전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전기차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전기차에서 중요한 부분이 시간이잖아요. 이 급속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간. 그런데 지금 국내 차량들을 보면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이기는 하지만 이 급속 충전 부분에서 거의 글로벌 기업들보다 2배가량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기아 차량이 지금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높다고 하죠. 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위를 선점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테슬라 다음으로 기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있고, 이거는 1분기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아라는 기업에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차트적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면 곳에 85,000원에서 지금 85,700원까지 이렇게 돌파를 했네요. 지금도 사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올해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반도체 수급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생산 차질의 우려가 조금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면 이 완성체 업체 중에 하나인 기아를 먼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이아빠였습니다.